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4일 이모 세번째 기사 1511년 명정덕 6년 대간이 직에 나아갈 수 없다여 채직을 청하니 삼공에게 묻기를 지평 이성은이 아뢰기를 신용계가 아랜 말을 대간이 즉시 탄박하지 않다가 법문관이 자자를 올렸다는 말을 듣고서야 와서 아뢰었으니 사체를 매우 이런 것이므로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하기에 내가 전 대간에게 큰 잘못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대간을 가볍게 가는 것은 사체에 합당치 않다고 일렀으나 굳이 아뢰어 마지 아니하니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는가. 오늘 우연히 빈청에 모였기에 구태여 묻는다 하자 삼공이 함께 의논드리기를 대저 흥망은 언로의 통색에 달린 것입니다. 언론이란 입을 가진 자라 하여 누구나 어전에서 할 말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별히 대간들도 언사를 수관합니다. 그러므로 대신 시종 입시자는 속에 품은 말을 다 펼서 아릴 수 있습니다. 대간과 대신이 다 제 말이 옳다고 여겨 의지에 따라 주기를 바란다면 옛날에 이른바 경대부가 스스로 옳다고 말하면 사서인은 아무도 감히 그 그름을 교정하지 못한다 함과 같아서 나라 일이 날로 그러질 것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양끝을 잡아 그 중을 백성에게 쓴다 하였으니 말은 반드시 두 끝이 있으며 마땅히 그 중을 참작해서 써야 합니다. 만약 같은 말이라면 어찌 두 끝을 잡는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허지 신용계 등은 들은 것을 아는 것인데 허지는 언로를 방해한 점이 있으니 마땅히 추구해야 하며 신용계가 아는 말은 신등으로서는 그 그릇됨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겠습니다. 대간이 어찌 즉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조금 후에 헤아려서 아뢰었다고 하여 늦은 것은 아닙니다. 성언으로 말하면 국가에 관계되는 일이 아닌데 숙배한 날 이튿날 갑자기 동료를 논박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동료의 탄박을 받아 형편상 서로 용납할 수 없으니 부득이 직을 갈아야 합니다. 전 대간과 신 지평이 풍고를 세우고자 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이 성은에게 전교하기를 전 대간은 형편상 서로 용납될 수 없어 채직을 명한다. 신용계는 말씨가 그렇게 나타난 것이지 사실이 그런 것은 아니었다 하였다. 중조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4일 이모 네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4일 이모 다섯번째 기사 혼문관 전원이 모아서 아뢰기를 사태가 있은 뒤에 한때의 뜬 소문이 공론을 흔들고 대신 또한 사태를 당한 자를 비호하려고 옳고 그름을 현란시키므로 지금 대간이 그 잘못됨을 의논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비록 사세에 쫓겨 부득이 채직하였다 하지만 외간 사람들이 어찌 이 때문에 채직한 줄을 알겠습니까? 근래 대간의 전원이 여러 번 갈렸는데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대간의 채직에 대해서는 성명이 이미 내려졌으니 신등은 결코 전 대간을 복직코자 함이 아니요 대간을 가볍게 갈았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성상께서 아시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허튼 논의가 공론을 흔들고 있어 더욱 신중함이 마땅함으로 아뢰는 것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 또한 가볍게 대간을 가는 일이 잘못되신 줄 알며 전 대간에게 큰 잘못이 없는 것도 안다. 다만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처지이므로 간 것뿐이요 나의 잘못은 아니다. 경등의 아랫말은 매우 마땅하며 내가 미처 듣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하였다. 중조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4일 이모 여섯번째 기사 종실 하빈수 이인손을 건부에 내렸는데 쇠장을 때려 상해하고 죄인을 겁탈한 때문이다. 쇠장은 옥조를 말한다. 중조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4일 이모 일곱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4일 이모 여덟번째 기사 유순, 김수동, 유순정, 성희연, 노공필, 민효정, 이손, 김은기, 신용계, 김봉, 김세필이 의논드리기를 봉중이 만일 저희 나라가
입주하겠다는 뜻을 명나라 조정에 전주해달라는 뜻을 청하거든 팔방의 만국이 멀든 가깝든 모두 스스로 입주하는 귀국은 우리를 통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나라 또한 전주하기 어렵다고 답하고 만약 삼국에 입주하는 선박이 우리 경내에 표류했을 때 호위와 접대를 청하거든 근래에 적선이 있기 때문에 자칫 초살기 쉬우므로 이 말을 해두거니와 만약 그것이 진실로 귀국의 조공선이라면 그러한 청이 없다고 한들 어찌 보호하고 접대하지 않겠느냐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만약 구호를 터서 다시 삼포에 살기를 청하거든 대마도는 대대로 우리를 섬겨왔으니 혹시라도 감히 두 마음을 먹을 수 없으며 우리 또한 간격이 없이 대하여 삼포 거위를 편맹처럼 보았는데 뜻하지 않게 삼포 거위들이 난육지은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대마도와 더불어 반란을 공모하여 우리의 불비함을 텀타 우리의 성을 공략하고 장수를 죽였으니 그 죄악이 매우 크다. 군사를 보내어 주의를 물음이 마땅하겠으나 대국 천재의 도량이 조무래기와 더불어 겨룰 수 없기에 다만 내모라 쫓았을 뿐이다. 우리나라가 저들을 덩진 일이 없는데 저들이 실로 우리를 덩적거늘 무슨 낯으로 다시 통호코자 하느냐. 통호도 허락할 수 없거늘 하물며 다시 삼포에 살게 하겠느냐고 답하며 그래도 다시 간청하거든 우리 조정과 귀국은 대대로 통호하였는데 이제 대마도가 사이에 끼어 감히 반란하였으니 우리의 깊은 은혜를 덩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귀국의 죄인이다. 도주가 복죄 수관은 않고 감히 귀국을 인연하여 옛 우호를 닫고자 하니 그 음흉하고 교활함은 조금의 개전도 없이 분명하다. 개전 없음이 분명하다. 만약 마음을 고쳐서 뉘우쳐 사과하고 반란한 무리를 모두 베어 그 머리를 담아 바친다면 삼포에는 살도록 할 수 없지만 화친을 허락해달라는 귀국의 청은 마땅히 다시 한번 생각해서 처리하겠다고 대답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아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준효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4일 이모 9번째 기사 양주의 금령 공무를 권감할 것을 명하니 이는 철거한 백성이 아직 다 돌아오지 않은 때문이다. 중조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4일 이모 10번째 기사 조계상을 형조참판으로 홍숙을 공조참판으로 안당을 사헌부대사원으로 김세필을 사관은 대사관으로 권민수를 지비로 김협 성운을 장령으로 박수문을 지평으로 정충량을 헌납으로 최소권 소세량을 정원으로 삼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5일 개미 첫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대사관 김세필과 지평 이성은이 신용기를 추구하여 시비 밝히기를 성하고 또 소격서 혁파할 것을 청했으나 다 윤호하지 않았다. 특징관 유승조가 아뢰기를 임금의 학문은 마땅히 사와 정을 가려야 합니다. 소격서는 허망한 일이니 송나라 때 왕 흠리학이 하늘의 존호를 옥황상제라 하였고 또 천자라야 천지에 제사하며 제후는 다만 산천에 제사하는 법인데 우리나라가 상제에 제사함은 예에 맞지 않습니다. 또 시경에 이르기를 활악한 군자는 복을 구하되 사특함이 없도다 하였으니 임금이 어찌 복을 사도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명을 받들어 만이산에서 비를 빌 때 차린 단을 보니 옥황상제라 하였고 또 운마악을 벌렸는데 그 허황됨과 무리함이 심했습니다. 이는 하늘을 속이는 일이니 성현의 학을 배워 진실로 그 사특함을 알고도 혁파하지 않는다면 학문의 공이 무익한 것입니다 하였으나 답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5일 개미 두번째 기사 명신 언행 녹을 대내에 드리라 명하고 또 당감을 인간하라 명하였다. 중조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5일 개미 세번째 기사 유인귀를 사관은 사관으로 삼았다. 중조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6일 갑신 첫번째 기사 종친을 시해하여 파릉, 명, 이경 등 4인을 취하였다. 중조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6일 갑신 두번째 기사
중국에서 제주, 표류인, 고치강 등 17명을 수해한 해오므로 사신을 보내어 사은하게 했다. 중조실로 14권 중종 6년 6월 7일 을이후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사간 유인규와 지평 박수문이 신용기를 추구할 것과 소격서를 혁파할 것을 청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로 14권 중종 6년 6월 7일 을이후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문계창의 월차는 온당치 못하니 승서함이 불가하며 강태수는 장리의 친자이니 육조의 난관이 될 수 없으며 조현범은 불의의 일을 많이 행하였으니 성사할 수 없으며 홍경주는 작죄 정속인을 스스로 차지하여 공신노를 삼았으니 주의를 다스리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8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간원이 또 홍경주와 조현범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8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날씨가 매우 더우니 오늘부터 주간과 삭강을 중지하라. 중조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9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영사 성희안 참찬관 이세인 설경 유돈이 또한 소격서를 혁파해야 한다고 극론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정조가 세운 것을 지금 혁파할 수 없다 하자 성희안이 아뢰기를 지금 유도를 존숭하는 까닭에 선비들이 윤집하여 성균관의 동지의 서재가 다 차고 제문 옆과 향관천까지 다 찼습니다. 서재 북쪽에 빈터가 있으니 따로 집 한 채를 지어서 선비들을 거처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해당 관서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겠다 하자 성희안이 또 아뢰기를 지금 무사가 재상이 되니 스스로 존대하게 여겨 활쏘기를 익히는 것을 즐기지 아니합니다. 신이 도시를 본즉 무인의 활쏘기가 아주 전만 못합니다. 예측에 성종께서는 무사의 뜻을 기울이셨습니다. 지금 날씨는 덥지만 대신들에게 명하여 훈련원에서 시사토록 하심이 매우 온당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무신권장법은 이미 펴서 밝혔으나 요즘 천재로 인한 근신 때문에 활쏘기를 볼 수 없었다. 날씨가 매우 더워 활쏘기를 볼 수는 없으나 관이 명하여 시사를 권장함이 가하다 하였다. 중조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9일 정해 두 번째 기사 해당 관서에 신칙하여 성균관에 공수기구를 마련해 주게 하였다. 중조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9일 정해 세 번째 기사 김수동 성희안이 아뢰기를 신용계를 정원으로 명소하여 그가 말한 사유를 물으시면 신용계가 자기의 뜻을 다 아뢰어 대가는 미진했던 뜻을 들을 것이며 신용계 또한 출사할 것입니다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9일 정해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간원이 아뢰기를 심인은 신술이 바르지 못하니 그의 직을 가시고 이위는 내 언을 듣고 대중에 전파하다가 죄를 입은 지 오래지 않았는데 지금 또 승서함은 부당합니다. 또 말의 근원이 이맥에게서 나왔으니 판결사를 가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10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10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영의정 김수동 예조판서 신용계 참판 김봉이 아뢰기를 신등이 어제 붕중에게 예조에서 연회를 베풀 때에 술이 두어 숨겨 돌자 붕중이 석에 한 장을 내어서 신등에게 주면서 내용이 되게 일본국이 대마도를 죄준 말과 화해를 청한 말이었습니다. 신등이 즉시 대마도의 반란은 죄악이 매우 큰데 화친을 허락하자는 일을 어떻게 감히 존하게 주달하겠느냐고 하였더니 붕중이 말하기를 부상전하와 대내전의 뜻이 이와 같으니 이것을 행여 신총에 주달한들 무슨 해로움이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신등은 또 불가하다고 답하였지만 궁중의 뜻은 필시 나의 뜻이 이미 전하께 줄달 되었을 것이라고 여길 터이니 지금 답이 없으면 온당치 못할 듯합니다. 예조 당상의 뜻을 예조 난관을 시켜 궁중에게 돌아가 말하기를 본조 당상의 말이 객사의 말을 전하께 아뢰더니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우리나라가 전하에 먼저 실수하지 않을 거는 대마도 삼포 고위에가 먼저 난육지연을 저버리고 감히 반란하였으니 어찌 가히 화천을 허락하겠는가 하고 하셨다고 답보함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10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예조판서 신용계가 명소를 받고 와서 아뢰기를 전자의 사퇴할 적에 대간이 공의로서 아뢰었는데도 바깥 의논이 분분하여 청성이 분명한 사이 경연 같은 자도 끼었다고 하기에 신은 반드시 그에게 허물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허지가 경연에게서 사퇴된 사람 중에 부당하게 사퇴된 자도 있다고 아뢰자 대간은 이 때문에 허지의 추문을 청했다 하며 그 뒤에 또 뜬 소문에 대원 중에 사혐으로 사퇴한 자가 있다고 하여 시끄러움이 그치지 않기에 신은 또 이는 반드시 사퇴된 자의 원통이 하는 말로 인하여 생긴 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신이 경연에 입시하였을 때 대간이 허지를 끝까지 추구할 것을 청하는 말을 듣고 신은 생각하기를 대간은 공론을 부지하는 것인데 허지가 외간의 헛헛 논의를 가지고 개달하여 성상으로 하여금 대간에게 의심을 두게 하였으니 뒷날의 패단이 반드시 클 것이며 그 죄도 용서할 수 없다. 대간이 공론을 부지함에 있어 사혐으로 사람을 구함했다면 그 죄 또한 크니 마땅히 죄척할 바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허지는 대간과 시종에 드나들면서 이렇게 아뢰었으니 아마도 들은 바가 있어 그리하였을 것입니다. 허지를 끝까지 추구한다면 그가 들은 바의 허실과 아랜 바의 당부를 가릴 수 있어 공론이 더욱 밝아지고 중의가 통쾌하게 되겠기에 신이 허지를 끝까지 추구할 것을 청했을 뿐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허지를 끝까지 추구하기를 청한 뜻은 처음에 이미 알았으나 다만 어쩐 자는 허지를 옳다 하고 어떤 자는 대간을 그르다고 한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으며 경연의 일은 또 어느 사람에게서 들었는가 하자 신용계가 또 아뢰기를 신이 아랜 뜻은 모두 초계에 있습니다. 다만 경연에 대한 일은 안팽수에게서 들었으며 신의 뜻에는 바깥 의논이 분분하면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허지를 끝까지 추구하여 공론을 쾌하게 하도록 청한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말의 출처를 여러 번 캐는 것은 부당한 듯 하나 다만 신구의 대간이 모두 바깥 의논을 들었다고 하니 허지를 시비한 자와 허지의 시비를 논한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자 신용계가 또 아뢰기를 들은 것이 하나가 아니나 다만 오래되어 분명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신용계는 명망이 있는 중신이라 상이 의자고 중이 불러 물었을 적에 직계하지 아니하였으니 군자의 기롱을 면하기 어렵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10일 무자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대신과 시종은 들은 대로 계달하니 보통 때는 말이 출처를 캐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깥 의논이 분분하여 대간의 시비를 논하는 때이므로 신등의 생각으로는 만약 신용계를 정운해서 하문하신다면 반드시 그의 생각을 다 아뢰리라고 여겼는데 지금 분명하게 아뢰지 않았으니 매우 잘못입니다. 또 신용계가 아뢰인 것은 허지가 헌부의 물음에 답한 것과 대략 같습니다. 본부에서 허지에게 가서 주문하였더니 답하기를 바깥 논의가 경련은 청성이 분명한데도 역시 사태 안에 끼었으니 무엇 때문에 그리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안팽수가 설득하기를 또 바깥 의논이 있는데 서후가 경련과 틈이 났으니 반드시 함정을 만들 것이다고 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또한 경련에서 물었더니 답하기를 나와 서후는 본시 원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가령 서후와 경륜이 텀이 있다 해도 대간이 한두 사람이 아니며 또 공론을 가지고 사퇴함에 어찌 한 사람이 혐의를 가지고 인물을 진퇴시키겠습니까? 더구나 경련은 본디 학식이 없고 아첨을 잘하며 사람이 곧지 못한 데다가 송사를 다스리는 재주마저 없으니 사퇴를 당함이 마땅합니다. 누가 다시 괴이하게 여기겠습니까? 허지와 신용계가 들은 것은 반드시 한 곳일 터인데 공변됨을 얻지 못한 때문에 그와 같이 은회하는 것입니다. 또 신용계가 정원에서 질문받은 것은 신문이나 다름이 없는데 다 아뢰려 하지 않았으니 대신은 속에 있는 말을 반드시 주달해야 한다는 본의에 매우 어긋납니다. 모름지기 다시 그 실정을 국문하소서 하고 이맥이입이 강태수 문계창과 소격서의 일을 아뢰고 간언이 홍경주 심의 등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말의 출처를 신용계에게 물었으나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니 이제 다시 물을 필요가 없다. 나머지도 모두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11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11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연대를 듣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11일 기축 세 번째 기사 명하의 용인 현령 홍태손의 직을 갈았다. 백성의 굶주림을 구원하지 못한 때문이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12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12일 경인 두 번째 기사 병조참의 이세정이 상소하기를 선신 이익덕돈이 어쩌다가 무고하게 연좌되어 지하에서 억울함을 당하니 이 점이 신이 대궐들에 엎드려 그 원통함을 펴고자 하여 스스로 마지 못하는 일입니다. 지난번에 일기청이 사국의 일은 마땅히 비밀로 해야 하는 것이니 무언연에 누설한 자는 그 주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고 개청하므로 유자광에게 들은 연우를 말하게 하니 처음엔 허침이라고 대답하였는데 일기청이 그렇게 여기지 않고 다시 물으니 선신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유자광의 말이 일정치 못한데 허침에 대해서는 결코 그를 이치가 없다 하고 선신에 대해서는 유독 의심을 두니 무슨 증거가 있어 그런 것입니까? 신은 저기 마음이 아픕니다. 선신은 조금은 학식이 있으며 또 사체를 알지 못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물며 열성이 밝으신 돌봄을 받들다가 몸을 마친 것은 조정이 다 아는 일인데 어찌 사국의 비밀을 한 일을 남에게 누설하는 일을 하였겠습니까? 그리고 누설한 자가 허침도 선신도 아닌 다른 사람인지 누가 또 알겠습니까? 더욱 답답한 것은 유자강의 둘러대는 말에 근거하여 이미 죽은 사람에게 더 하는 일입니다. 선신이 폐조 때 아우 이익극균 때문에 연좌되어 무거운 죄를 죽은 뒤에 받았거늘 이제 분명치도 않은 일로 다시 죄를 얻어 백일하여 스스로 바뀔 수가 없으니 비단 선신의 눈이 지하에서 끝내 감지 못할 뿐 아니라 신의 하늘에 사무치는 아픔이 어찌 다함이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소신의 사정을 살피시고 선신이 무함된 것을 가리시어 직책을 되돌려 주심으로써 그 억울함을 씻어주소서 하니 명하여 이곡돈에게 직첩을 돌려주게 하였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13일 신묘 첫 번째 기사 동특이의 유생 박유령이란 자가 승정원에 나와 비밀히 아랠 일이 있다고 하므로 상이 사정전에 나아가니 박유령이 수차를 드리고 아뢰기를 사천수는 집에 책을 두고 190여인을 기록하여 함께 모욕을 의논하고 있는데 박종손이 항상 문 안을 잡고 있으며 하루에 10인 또는 15인씩 와서 모의합니다. 그리고 삼공의 자제와 전국 공신까지 기록하여 두고 후일에 대답할 자료를 삼고 있습니다. 무신 중에 능한 자와 문신들 또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부평감과 연양감이
자세히 알고 있으며 8월 중에 역사를 도모한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므로 상이 3군과 의금부 당상을 명수하여 출국하였는데 양사의 장관도 참여했다. 사천수는 종실로 이름은 이식이다. 박유령은 본디 사헌부의 설이었는데 폐조 때 죄를 짓고 입거했다가 이제 도망해 나온 자다. 중조칠로 14권 중종 6년 6월 13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사천수 등을 안놈하였으나 사실이 없으므로 박유령을 신문하여 장 7을 치자 중상을 바라고 무고한 이림을 자복하였다. 박유령을 목베고 가산을 정물하였으며 부평감 이여맹과 연양감 이여경과 사여권 전직 김만천원 유배하는 이는 무고에 공모한 때문이다. 준조실로 14권 중종 6년 6월 15일 개사 첫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이세인 등이 차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사신 이 극돈의 직첩을 환급하신 일은 놀라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대저 역사란 나라의 중대한 일을 사실에 근거해서 직서하여 선악이 스스로 나타나고 만세의 공론이 있게 하는 것이니 그것이 관계되는 바는 큰 것입니다. 이 극도는 본시 일개 보잘것없는 소인으로 사필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며 그 엄사한 심적은 덮을 길이 없거늘 도리어 분함을 머금고 중상할 것을 생각하다가 교묘하게 그 일을 시작하여 남몰래 유자강을 사주하고 자신은 그 자취를 숨기면서 앉아서 간계를 부렸습니다. 그리하여 보복을 제멋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료를 모함하여 갑자기 화를 순치하였습니다. 이는 이극돈이 그 단서를 열고 유자강과 임사홍이 곁에서 도운 것이니 이극돈의 죄는 유자강과 임사홍보다 더한 것입니다. 극전을 써서 천주를 바르게 하였어야 마땅한데 처음에 죄를 논할 때 다만 3개만 깎았으니 실형이 심했습니다. 더구나 이제 직첩을 되돌려주 온전히 풀어주고자 하시면 과연 무슨 뜻입니까? 국가가 국사를 누설한 법을 만들어 그 죄가 종을 삼게 되어 있거늘 한며 이곡동 같은 자는 누설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사심을 부리고 나라를 거르쳤으니 어찌 한때의 화를 빚은 것 뿐이겠습니까? 실로 만세의 죄인입니다. 바라건대여 전하께서 급히 환직의 명을 거두시고 다시 걱전을 써서 왕법을 바르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극돈을 죄해 준 것은 진실로 옳지만 유자강에게 물었더니 먼저 허침을 가리키고 뒤에 이극돈을 들었다. 그의 말이 이러하고 또 여러 차례의 사유를 거친 때문에 직첩을 환급한 것이다 하였다. 환급하면 안 됩니다. 중종실로 14권 중종 6년 6월 15일 개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신용계가 처음에 은근히 아뢰었고 정원에 하문할 때 역시 짓게 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끝까지 케어 물어서 시비를 가려야 합니다. 이극도는 사국을 누설한 죄가 있고 또 무호갑자의 화를 빚어냈으니 직첩을 환수하시면 마땅치 못합니다.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종실로 14권 중종 6년 6월 15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정친과 교계를 검하는 법을 더욱 밝혔다. 중종실로 14권 중종 6년 6월 16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예문관 본교 유 익중 등이 차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이극동은 본시 음사 간교한 사람으로 본래 학술이었고 다만 법률로서 현달을 얻었는데 은혜와 원수갚기를 뜻대로 하였습니다. 그의 심행이 이와 같으니 사필을 잡은 이가 직필함이 마땅하거늘 제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몰래 보복할 뜻을 품어 기휘를 범한 말을 교묘히 집어내어 남몰래 유자강을 사주함으로써 무오년의 화해의 꼬투리를 열고 갑자의 난을 빚어냈으니 칼과 톱을 썩은 뼈에 가한다 하더라도 좋게 사림의 분함을 씻을 수는 없습니다. 신등은 직을 춘추에 두고 당초의 논제가 실률했음을 항상 분하게 여겨 설치 부심해온 지가 이미 해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 그 자식이 반복하여 꾸미는 말로 인하여 직첩을 환급하실 줄이야 어찌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청거대 급히 환직의 명을 거두시고 다시 바른 법을 써서 인심을 쾌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이국돈이 과연 사국의 주의를 지었으나 죽은 지 이미 오래고 또 여러 차례 사유를 거쳤으므로 지금 환급한 것이니 추론함이 불가하다 하였다. 중조실로 14권 중종 6년 6월 16일 갑오 두 번째 기사 대간의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로 14권 중종 6년 6월 17일은 을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신용계 허주의 기망 주의를 다스릴 것을 청했으며 경련은 사판에 넣지 말 것을 청했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종실로 14권 중종 6년 6월 18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의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종실로 14권 중종 6년 6월 19일 정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종실로 14권 중종 6년 6월 19일 정유 두 번째 기사 간원이 상서하인데 그 대리하게 신용계가 와 허지가 경련에 입시하여 사태가 실정에 어긋난 일을 말하면서 외부의 논의가 분분하다고 말하였고 말의 발단을 묻자 기억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기억할 수 없다면 감히 상께 진술할 수 없을 것이고 이왕 진술한다면 사실대로 대답해야 마땅하거늘 말은 하고 실정엔 어긋났으며 경련을 비호하기 위해 외부의 논란을 가탁하여 그러한 속인 말을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경련은 보잘것없는 아첨하는 무리로 하나도 취할 만한 것이 없는 자이니 그를 사퇴하여 제가 하면 썩은 쥐새끼를 버리는 것 같아 애석할 바가 없거늘 무슨 외부의 논란이 있겠습니까? 그가 이른바 분분하다는 의논은 모두 원망하고 시기하는 경련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 신용계와 허지가 듣고 믿어 경연이 설분할 여지를 만든 것이니 공론을 누르고 전하를 속인 죄가 이미 만극합니다. 이제 만약 놓아주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뒷날 속이며 배반하는 무리들이 생겨 간계를 부리고 터무니없이 조정에 화를 읊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신용계와 허주의 주의를 급히 다스려 공론을 부지하고 경련을 내치어 조정의 반열에 끼지 못하게 함으로써 간교한 무리를 징계하소서. 소객선은 오로지 초사와 기양을 위한 것인데 그 굴신 절조와 호축 진설에 증빙할 만한 경이 없어 광대 노름과 같고 하늘을 더럽히고 귀신을 모독함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재용을 낭비하여 백성이 재물을 없애는 일은 더욱 애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정조에서 그 요망하고 허망함을 버려야 될 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냐 다만 인습에 젖어 시원하게 혁파하지 못하셨으니 어찌 큰 누가 아니겠습니까? 대저 연혁이란 때가 있는 법이니 열성 중에서 그 고침을 기필코 기대할 터인데 이 교의 개혁은 오직 전하의 유신 정치에서 기대하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 306경과 대간 시종에서부터 백집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전하께서 분발하여 큰일을 하실 만하다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 정치를 잘 성취하는 근본을 깊이 공부하시어 조종조 옛 제도라 미루지 마시고 급히 혁파할 것을 명하소서. 홍경주는 훈적에 올라 있고 위기의 순품을 넘어 도당이 반열에 하였으니 조정의 예대가 특별하다 할 만합니다. 제 몸을 돌보지 않고 남다른 은혜에 보답해야 마땅하거늘 법을 열심히 여기고 사를 행하여 조정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양계 사람 마음대로 점유하여 노비로 삼을 수 없음이 이미 법에 정해져 있는데 하물며 죄를 지어 정배된 자이겠습니까? 홍경주는 나라법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으니 백성이 이 일을 엿보다가 법에 저촉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대신의 도리가 과연 이런 것입니까? 홍경주는 본디 물망이 없는데도 중인이 우러러보는 자리를 채웠으니 명기가 이미 남용된 것인데 이제 또 이러한 실수가 있으니 더욱 하루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직을 가소서. 문계창은 활쏘기 말타기 글쓰기의 재주는 조금 있지만 그 마음가짐이 단정치 못하고 행실을 삼가지 못하여
관직에 있으면서도 성실하지 못해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한 지가 오래입니다. 이제 대신에 잘못된 청구로 인하여 현감에서 5등급을 뛰어넘어 부사가 되니 중에서 보고 듣는 사람들이 놀라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대신이 한갓 문계창이 작은 재주 있는 줄을 알았을 뿐 재행이 미치지 못하면 어찌 알았겠습니까? 옛말에 어진이가 와도 천금을 주고 어질지 못한 이가 와도 천금을 준다면 어진이는 날로 멀어지고 어질지 못한 이가 날로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만약 어질고 능한 이를 대우하는 예수로서 문계창을 대우하신다면 이는 비단 장명의 남시일 뿐 아니라 조그만 재주를 가지고 요행을 바라는 자가 날마다 전하에게로 나올 것입니다. 속기 문계창을 채직함으로 심으로써 관작을 증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태수는 장례의 아들로 백부에게 입후한 뒤에 과거에 합격하여 지금 공주 좌랑이 되었는데 장례의 아들과 자손은 육조에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대전에 실려 있습니다. 손자도 세우지 못하거늘 하물며 그 아들이겠습니까? 비록 입후는 하였다지만 낳아준 아비를 길 가는 사람 보듯 하여 아비로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부정을 고쳐 바로잡을 때인데 장래의 자식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난관의 대열에 세운다면 깨끗하고 재망 있는 선배는 어깨를 나란히 하기를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강태수의 직을 갈아 장금을 더욱 엄하게 하소서. 시민은 포위로 있을 적부터 심지가 교활하여 동배들의 천시를 받았을 뿐 아니라 부형 또한 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허물을 범하고도 스스로 징계할 줄을 모르며 벼슬한 뒤에는 강국마다 실도하여 공주에 있을 적엔 대검과 서로 hir난하다 행론을 입었는데 그 답사가 길거리의 모진 무리들과 같았습니다. 그 일로서 죄를 매긴다 해도 마땅히 내치고 용서하지 말았어야 할 것인데 해임하여 서반에 사용한 것은 역시 요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두어 달을 지나자 동반에 사용하였으니 이는 그 허물을 길러주기에 알맞을 뿐 불소를 교화하는 성인의 도가 아니니 속히 개성하여 자신하기를 기다리소서. 이 맥은 내가 내 말을 전갈하여 사사롭게 이 위에게 부탁하였으며 이 위는 이를 대중에 말하여 그 계획을 행하고자 하였으니 죄가 진실로 큽니다. 당초에 추론할 적에 율이 무겁지 않은 것이 아니었는데도 파직만 당하였으니 두 사람에 대한 전하의 용서가 이미 지나쳤거늘 얼마 지나지 않아 본품을 수직하였으며 이제 또 이 맥을 당상의 현직을 삼으시고 이 위를 한 관사의 장관으로 승서하셨으니 비단 그 죄를 기록하지 않을 뿐 아니라 특별히 총의하여 벼슬을 높여준 것이 도리어 현능한 이에게보다 지나쳤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전하의 징계와 근장이 모두 그 마땅함을 잃은 것이니 두 사람의 직을 갈아 청리의 조짐을 막으소서. 이극도는 무오년에 국사를 감수할 때 사관이 자기의 악을 직서함을 보고 중상하기를 꾀하여 몰래 유자강을 시켜 화근을 만든 때문에 해독이 진신에게 미쳐 갑자년에 변을 빚었습니다. 이는 조정의 만세의 죄인이니 마땅히 중한 법으로 다스려 그 죄를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미 죽은 뒤이므로 탈작 3등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오히려 쾌하지 못하고는 이제 빼앗은 관작마저 돌려주시니 전하의 실형이 심합니다. 직첩을 돌려주라는 명을 거두시고 다시 중법을 보여 직필의 문을 여소서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조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20일에는 기하 첫 번째 기사 간원이 차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요즘 신용계와 허지의 주를 다스리고 경련을 내치며 소격사를 혁파할 것과 홍경주, 문계창, 강태수, 심의, 이위, 이맥의 직을 모두 갈고 이국돈을 추죄하실 것 등의 일을 논청한 지가 거의 한돌이 되었는데 하나도 청납되지 않았었습니다. 신등의 생각에는 아랠 때 말로서 뜻을 다하지 못했으니 면대하지 못하면 생각한 바를 더욱 아랠 수 없으리라고 여겨 역간 항소하여 상께 짓게 하였던 것인데
그래도 생각을 움직이지 않고 정교하시기를 소위 내용이 전의 것과 같으니 들을 수 없다고 하시니 신등은 전하의 이러한 분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등이 아는 것이 어느 하나의 의에 맞지 않는 것이 없거늘 전하께서는 의를 듣고도 좋지 않으시어 번거롭게 장주토록 하시니 전하의 실득이 심하십니다. 또 소와 달라진 뜻이 없다고 하시며 청납하지 않으셨는데 이 말씀은 전하께서 더욱 잘못하신 것입니다. 전하께서 깊이 구중궁궐에 계시어 시비를 자용하시며 아무도 나를 거스리지 못한다 하시고 나라를 망치는 전철을 즐겨 밟으시니 비단 신등만이 마음 아파할 뿐 아니라 중예의 보고 듣느니 누구도 마음이 떠나지 않을 리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만 유독 근심하시지 않으십니까?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정조 7월 14군 중종 6년 6월 21일 기하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상소하인데 그 대략에 신등이 보건대 소격서에 설치는 그 유래가 오릅니다. 한해 홍경 순복관이 있었고 송에는 옥정 소웅궁이 있었는데 사실은 노군을 받들고 천진에게 복을 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무제는 문성과 오리의 술법에 혹하고 사조와 연단의 일을 극진히 받들지 않음이 없었으나 마침내 소갈병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송진종은 노군을 섬기는 데 빠져 왕 흠약의 무리가 천서를 부르짖음으로써 그의 술법을 굳혔는데도 전쟁은 끝내 쉬지 않고 백성은 끝내 편치 않았으며 향년 또한 길지 못했으니 진종은 상제를 속인 안면 임금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도교는 나이를 빌고 수명을 연장하는데 보탬이 없음이 분명하거늘 국가가 관청을 설치하고 관원을 두어 수명도 여기에 빌고 전제에도 여기에 빌며 추위와 더위, 수해, 가뭄에도 여기에 비느라고 수만 양을 허비합니다. 전하께서는 사문의 도를 열어 밝히고 힘써 이단을 물리쳤는데 유독 도교만 아직도 폐하지 않으시니 이는 바로 성취의 한 흠입니다. 전하께서 억지로 핑계하시려 국전에 실렸으니 갑자기 협할 수 없다 하시나 신들은 전하께서 사와 정의 구분이 오히려 분명치 못하신 듯합니다. 이극도는 성묘실록을 편찬할 때 김일손이 숨은 허물 쓴 것을 보고 이를 깊이 품었다가 몰래 유자강을 부추겨 무오히 화를 이루었으므로 당시의 명사들이 일망타진되어 지금까지도 이를 말하는 자는 통분하에 팔을 걷어붙이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폐수가 무고한 이를 살해한 것이 이 극돈으로 말미암았으며 역사를 상고하여 죄의 함도 또한 이 극돈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의 직을 돌려주면 비단 상벌의 법도가 없을 뿐 아니라 신등이 두려워하는 바는 이로부터 역사의 직필이 없어져서 사람들이 권징되지 못할까 하는 점입니다. 지난번에 전하께서 대간에 명하여 조정 선비들 중에 용렬하고 봉직하지 못하는 자를 추리도록 하셨는데 실의와 원한에 맺힌 자들이 경의 비어를 삭하여 서로 퍼뜨림으로써 중예를 놀라게 하고 물론을 흉흉하게 하였습니다. 어찌 풍속이 이렇게까지 더럽혀졌습니까? 대간이란 직은 공론이 있는 곳이니 그 사이에 어찌 미움을 두겠습니까? 경련은 본디 간산 소인으로 인연에서 진출을 구하여 조판에 끼게 되었으니 공의에서 배척을 받음이 불행이 아니라 마땅한 것입니다. 허진은 경악의 신하로서 간사한 말에 부회하여 성상의 마음에 의심을 갖도록 하였으며 신용계는 춘관의 장으로서 살을 끼고 공을 칭탁하여 소인을 비호하고 음으로 공론을 막았습니다. 신용계는 지위가 성제에 올라 사문을 주관하였거늘 무례한 무리의 경박하고 믿지 못할 말을 듣고 서로 성원하여 곧장 상께 아뢰므로써 간사한 말과 미혹한 설이 실수를 부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원으로 불러 물으시던 날에는 기억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그 조정을 우롱함이 어린애의 장난 같습니다. 상을 업신여김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신등은 이로부터 시비가 발지 못하고 공도가 행해지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 맥은 청리의 친으로 궁의에 가탁하고 대간에게 간청하니 이위가 말을 대중에 전하여 가두어 죄 주어야 할 자를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그때 특히 너그러운 법을 쓰시고 율로서 죄 주지 않으셨으니 상의 은혜 또한 컸던 것입니다. 죄를 입은 지 오래지 않았는데 이 맥을 판결사에 제수하시고 이 위를 군자정에 올리셨으니 추론하여 죄 주지는 않을 망정 서용하여 올려 제수한다는 말입니까? 하물며 이 맥은 궁양이 작은 사람으로 전결하는 책임에는 더구나 합당치 못한데 어찌 하루인들 거지게 두겠습니까? 장리에 관한 법은 대전에 실려 있으니 한번 흔들리면 사유가 펴지 못하고 기강이 떨치지 못하여 나라가 따라서 망합니다. 강태수는 장리 강학손의 자식으로 숙부 강기손에게 입후하였으니 조정이 특히 그에게 과거를 보도록 허락한 것도 역시 법을 깨뜨린 것이거늘 이제 또 공주 주아랑을 제수하였습니다. 이는 장리의 자식을 도리어 장리의 사위와 같이 여긴 것이니 법을 쓰미 어찌 전도된 것이 아닙니까? 또 장리의 손도 육조에 서용치 못하는데 더구나 장리의 친자식에게 제수함이 가하겠습니까? 이 법으로서 백성들을 막아도 장오의 기풍이 없어지지 않을 것인데 전하께서 감히 법을 헐고서 조금도 애석하지 않으십니까? 문창은 용렬하고 행검이 없는 사람으로 향리에서 업신여기고 벗들이 비웃으며 작은 지방을 맡았어도 오히려 칭송이 없었거늘 하물며 초자하여 부사에까지 이르렀는데도 이르겠습니까? 사료들은 놀라고 웃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대신들은 비록 문계창이 공마와 한묵의 재주가 있다고 하나 문계창은 젊어서부터 예금을 닦지 않고 몸을 권세 있는 집에 기탁하여 염치를 잃었고 절조가 없습니다. 이러한데도 그를 어질고 능하다 하여 불차 타경하시니 유향이 말한 솔개를 잃어 세매라 하면 세매는 반드시 노할 것이며 고양이를 범이라고 하면 범이 반드시 놀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조중에 문계창보다 어진 이가 있다면 솔개처럼 노하고 범처럼 놀라지요. 어찌 알겠습니까? 선하께서 문계창을 현능하다고 여기시어 초자하여 제수하시면 다만 대신에게 잘못 청간 책망을 끼칠 뿐 아니라 실로 사람을 알아보시는 전하의 밝으심이 어그러뜨리는 것입니다.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관의 장은 예조 판서를 말한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21일 기하 세 번째 기사 무사에게 활쏘기를 익히는 법을 거듭 밝혔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20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23일 신축 첫 번째 기사 홍문관이 아뢰기를 한추이나 더위에 경련에 나오시지 않는 것은 전례이나 요즘 오래도록 경련에 나아가시 않으시니 상하의 정이 서로 맡길 듯합니다. 아주 일로 보건대 태종, 세종은 매일 시사하시었고 성종은 한두에도 일찍이 경련에 나오실 것을 물어 사대부를 접하신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매일 시조하는데 우리 조정은 경연에서만 사대부를 영접할 뿐입니다. 지금 만약 나오시지 않으신다면 하정이 상달될 수 없습니다. 신등이 억지로 상께서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경연에 나오시도록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만 날씨를 보고 성체가 어떠하신가가 또 살펴서 가끔 경연에 나오심으로써 상하의 정이 서로 막힘이 없도록 하려는 것뿐입니다. 이극돈의 직첩을 환급한 일과 소객서 혁파의 일은 본관에 이미 상차하였으니 쾌히 공론을 따르소서 하고 이어서 국조보감에서 태종, 세종조에 매일 시사한 것과 성종조에는 한두에도 경연에 나아간 등의 일을 부표하여 올리니 상이 보고 난 뒤에 도로 내리고 이어 전교하기라. 경연에 나아가 사대부를 영접하면 과연 아름다운 일이나 아주 더울 적에는 대신의 출입도 해로움이 있을 듯하니 날씨를 참작하여 나아갈 것이다. 소격서는 조종조에서도 대신이 협파하고자 하였지만 끝내 협파하지 않았다. 이극도는 이미 품계 3등을 삭탈하였는데 이제 그 아들의 상언을 보니 말이 매우 격절하고 가긍하며 또 이극돈이 누설한 것이라고 확실히 알 수 없으므로 환급하였다 하였다. 확실한데
중조실의 14권 중종 6년 6월 23일 신축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차자를 올려 전의 일을 논개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의 14권 중종 6년 6월 24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관 김세필이 신용계와 허지 및 경영, 소격서, 문계창, 홍경주, 심의, 강태수, 이위, 이맥, 이극돈 등의 일을 아뢰었다. 김세필이 아뢰기를 이맥은 먼 시골 외척으로서 사설의 문안을 하였으니 신당은 오히려 주의를 다스리고 싶은데 더구나 이러한 중죄인은 당상 현관에 사용하십니까? 하고 지평 박스문도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문계창은 생운이 된 때부터 관문에 드나들기를 서리처럼 하였으며 출신한 뒤로 권세가히 아부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5등급을 띄어 부사로 삼는다면 조정만이 놀랄 뿐 아니라 남방 사람들도 조정에 사람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였다. 검토관 김영 공설인이 소격세의 협파를 청하고 이극돈의 직첩을 주지 말 것을 청하였으며 사관 정전 조한필 등도 또한 이극돈 일을 논하고 영사 성의안이 하기를 신이 처음 이극돈을 첨가할 때는 다만 그의 무죄를 취했을 뿐이지 어찌 그 심형을 알겠습니까? 대간이 오래 고집하여 마지 않으니 명하에 채직하도록 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문계창을 갈아서 경직에 사용하되 인물을 보아서 그릇에 따라 쓰라. 나머지는 모두 윤호하지 않는다 하자 박수문이 또 하기를 옛적에도 간인 자객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박유령이 고비연 하였을 때 경솔이 인접하신 것을 신당은 미편하게 여겼습니다. 오는 26일에 일본 사신을 접견할 때 궁중으로 하여금 술잔을 올리도록 한다는데 저들은 본디 죽고 삶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자들이며 더구나 우리와는 텀이 있으니 변고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술잔을 올리도록 하심이 불가할 듯합니다. 하고 공설이는 아뢰기를 예주와 성균관이 민세정, 박찬 등 몇 사람을 의친하여 민세정은 참봉을 삼고 박찬은 별자를 삼았는데 별자와 참봉은 어두운 밤에 권문에 액을 하던 자까지도 천하게 여기는 것이니 천간 본의에 의건남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곧 육품직을 제수하셔 현감에 보직하신다면 비록 작은 직이기는 하나 평소에 품었던 뜻은 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요즘 사천수가 죄를 입었을 때 조관 중에 종친과 친교를 맺었다는 이유로 추론당한 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혹은 이웃 혹은 족친 혹은 혼인 때문에 서로 왕래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정을 논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법을 쓴다면 중도에 지나칠 듯하니 참작하여 정죄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특징관 유승조는 아뢰기를 민세정은 어부있게 효도할 뿐 아니라 형제간에도 우애가 좋습니다. 그 형이 일찍이 문둥병에 걸렸었는데 의원에게 물으니 뱀고기라야 치료할 수 있다고 하므로 민세정은 곧 뱀을 잡아 구워 먹으니 형은 선뜻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세정은 다시 큰 뱀을 잡아 회를 만들고 마주 대하여 울면서 스스로 먼저 먹으니 형도 감호하여 먹고 병이 곧 나았습니다. 이런 진실은 누구나 능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박찬은 염하게 사는 3년 동안 동구 밖을 나오지 않았으며 손수 제물을 차려 조촐하게 제사 드렸고 또 처상을 당하여 홀아비로 3년을 살았으니 이 또한 사람마다 능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요즘 유생이 많아 관나게 나오는데 이는 반드시 흥기되어 그려야 한 것입니다. 유생의 원액이 200인데 지금은 원액을 초과한 수가 많아 신이 죽을 수 먹였더니 사부가 이를 듣고 본관이 장물을 추구하니 신은 매우 미안합니다 하고 박수문은 아뢰기를 유승조의 말이 잘못입니다. 신이 처음 유생이 관악에 많이 나가서 제사가 부족한 때문에 집을 더 지으라고 명하셨다는 말을 듣고 생각하기를 조종조 이래로 제사를 지은 지가 이미 오래지만 제사의 부족은 그래도 근심할 적이 없었다고 여기어 사학을 적간하였더니 유생은 10여인 혹은 8, 9인만이 관악에 나갈 뿐이었습니다. 신동은 그 까닭을 장무관에 물었더니 사학에는 자처에 분사원이 있어 관 당상은 다만 그 것만을 검사할 뿐이다 하므로 신동은 대사성이 유생을 총치하기 때문에 지금 추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승조가 갑자기 농기하여 자기의 죄를 면하려 하니
매우 잘못입니다 하고 성의안이 아래기를 유승조가 스스로 변명코자 함이 아니라 다만 유생을 이 일로 인하여 그 실정을 아뢰었을 뿐입니다 하자 유승조가 다시 아리라고 머뭇하다가 대간이 갑자기 지지하에 다시 아뢰지 못하고 부끄러운 얼굴로 물러갔다. 사실은 논한다. 유승조가 처음에 자기의 공을 자랑하려다가 박수문과 김세필이 그의 잘못을 깊이 배척하니 유승조는 움츠려들고 의기가 저상하여 마음과 혼을 모두 잃었다. 한문을 나서자 땀이 흘러 등을 적셨으며 오래지 않아 병에 걸려 이듬해 봄에 죽었다. 그렇지만 성리학에는 밝았으므로 배우는 자들이 많이 가서 물었다. 성리안이 또 아뢰기를 공설인이 아랜 바가 그럴듯합니다. 성종 때 김굉필은 경수에 밝고 행실이 단정하므로 청글을 받았었는데 역시 이와 같은 논의가 있어 처음에 육품직을 제수하였습니다. 다만 홍문관이 민세정 등은 한때 추천을 받았으며 조광조는 미직에 제수할 수 없다 하니 이로써 본다면 민세정과 박찬은 조광조보다 못한 듯합니다. 이제 또 유승조의 말을 들으니 민세정 등의 행위 또한 지극합니다. 비록 참봉 별자의 직을 제수하더라도 개만하면 곧 옮겨 전복하여 특이한 대우의 뜻을 보이심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동지사 정광필도 성의하는 말이 옳다고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선거된 사람을 참봉 별자에 사용하면 현직에 두는 것이 못되는 듯하다. 육품직을 제수한다면 현직도 되고 그의 업적도 따라서 나타나겠으나 이미 직을 제수했으니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걔만 즉시 옮겨 전도함이 옳겠다. 또 장호범은 과연 중하니 강태수의 일은 역시 수의함이 마땅하다 하였다. 중조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24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사천수와 친교를 맺은 조관 안처성 등의 주안을 정원에 내리고 이어 전교하기를 혼인한 집이거나 절친한 이웃으로 서로 왕래한 자도 있으니 사천수를 정제할 때 추가는 대전에 비록 교결 종친 금단법은 없으나 대전의 분경조를 적용하여 정제할 수는 있겠지만 법이란 일정함이 없고 실정 또한 이와 같으니 어찌 처리해야 될지 이 뜻을 삼공에게 묻는다. 이극도는 전에 사국을 느슬한 죄로 그 직첩을 거두었지만 당초에 유자광에게 물었더니 허침에게 들었다 하였고 다시 물으니 이극돈에게 들었노라고 하였다. 이극돈과 허침이 모두 이미 죽었으니 증거를 캐기 어렵고 일이 확실한 것도 아니며 또 직첩을 거둔 사람도 세월이 이미 오래면 환급하는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그 아들의 상언으로 인하여 이미 환급할 것을 명했는데 대검과 시종이 환급함이 옳지 않다고 극론하니 장차 어떻게 처리할지 강태수의 일과 함께 정부 및 부원군 육조 판서 한승부 판윤 이상이 의논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14권 중종 6년 5월 24일 애민 세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다 윤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25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이보가 신하로서 가질 수 없는 물건을 가졌으므로 참남함이 심합니다. 법에 따라 해를 넘긴 뒤에 직첩을 환급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보가 진실로 잘못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 사치 때문에 직첩을 거둔다 하여 사치의 풍조를 고칠 수 있겠는가? 위에 있는 사람이 몸소 행하여 이끌어야만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변경이 있고 이보는 무사이니 직첩을 주지 않을 수 없다. 그 나머지도 모두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25일 개미호 두 번째 기사 김수동이 의논드리기를 역사를 편수하는 자가 그 일을 누설하면 그 처벌이 매우 엄하니 만약 법으로 논한다면 이익돈이 어찌 탈고신 3등에만 그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법 이전에 있었고 거론된 것은 이익돈이 이미 죽은 뒤라 대면 신문에서 실정을 얻어 정죄할 수 없으므로 특별히 가벼운 언론을 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탈 고신한 것은 환극 파심이 마땅할 듯하나 다만 죄를 받은 지가 오래지 않고 또 공론이 있으니 이를 받아들이소서 하고
유순정과 성의하는 의논들이기를 이극도는 여러 조정의 훈귀로 패조 때 화를 입음이 참혹했으며 무고하다고 국류를 입어 전례에 따라 관작이 가정되었다가 그 후에 사국의 일을 추론하여 관작 3개를 깎았으니 생시의 봉군과 사후의 정직이 아울러 수탈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정과 법을 참작하여 특별히 언택을 쓰시니 제왕의 성의이나 다만 죄를 받은 지 오래지 않는데 직첩을 환급하는 일은 대간의 의논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의논이 들어가자 상이 이극돈의 직첩을 주지 말라고 명하였다. 중조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25일 개묘 세 번째 기사 김수동이 의논드리기를 조관이 종친과 더불어 왕래할 수 없음은 이미 금령이 있지만 이웃이나 혼인으로 말미암아 왕래한 자를 같은 죄의 과로 논하면 마땅치 않습니다 하고 유순정의 의논도 이와 같으니 상이 안차성 등의 죄를 기각할 것을 명하였다.